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그래서 부품 가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D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마스터캠에서부터 파일에 열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메인 툴바에서 열기 아이콘을 선택해서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형식에 마스터캠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CAD 파일을 불러와야 되니까 그래서 오토데스크 파일, 오토CAD 파일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운로드 받아 놓은 데다가 가셔야 되고요. 저는 CAD 가공 도면에 보면 그래서 자 파일 이름은 칠판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끝에 007로 잠깐만요. 요거다. 그래서 20에 007. 자, 그리고 조건 설정에 들어가서 먼저 선택을 해놓고 조건 설정에 들어가서 마스킹에 들어가겠습니다. 치수 관련된 것은 따로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체크 해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 다중문자, 단일행 문자 해제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확인,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자동 배열해서 전체 화면으로 자, 이렇게 불러와야 되는데 뭔가 데이터가 이상하네요. 다 깨져서 오는데요. 다시 한번 열기를 해볼게요. 자, 마스킹이 없이 그냥 전체 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열기를 할게요. 왜 이렇게 불러올 때 깨져서 불러오는지. 그래서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다 데이터가 깨졌네요. 자, 그러면 제가 잠깐만. 여기는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이게 이제 가끔 들어올 때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보편적으로는 이제 블록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은 블록은 안 돼 있어요. 블록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이 데이터가 깨져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해서 얘는 블록 정의도 안 돼 있는데 도면이 이렇게 다 들어오지 않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CAD 원본을 열고 나서 오토CAD에서 파일에 제가 다른 이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Save as 해서 먼저 형식은 해서 DWG 말고요. 그래서 보면 DXF도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파일을 DWG가 아닌 DXF로 버전은 좀 낮은 버전으로 해서 세이브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다 불러와야 되는데 안 불러와져서 그래서 형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열기 들어가서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DXF를 선택을 해서 그냥 열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까는 얘가 못 불러와졌는데요.
형식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데이터가 못 불러오는 경우가 있을 때는 여기에 오토캐드에서 형식을 DWG가 아닌 DXF로 해서 오토캐드에서 DXF로 변환을 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링 데이터는 이제 불러와져 있고요. 여기는 치수 관련된 도형이랑 문자랑 다 불러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오토캐드의 문자 글꼴이랑 마스터캠의 글꼴이 없는 경우야 매칭이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깨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치수 관련된 도형들은 자, 치수에 관련된 도형들은 다 지우고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킹마스크에 보면 오른쪽에 툴바 쪽에 보면 킹마스크에 도면 요소라고 있어요. 그럼 치수랑 문자가 전체 선택이 될 거예요. 도면 요소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우기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펑션키 F5를 누르셔도 돼요. 지우기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면 요소에 관련된 치수 그리고 문자는 지워집니다. 근데 참고로 이것도 치수에 관련된 지시선인데요. 이건 안 지워졌어요. 이게 안 지워진 이유는요. 얘가 치수가 분해가 된 경우예요. 자, 치수가 분해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어떻게 돼서 제가 여기 치수 문자 25를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치수 보조선, 그 다음에 치수선, 치수 문자가 이렇게 한 번에 잡혀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요. 치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서 깨져서 안 온 것들이 있었죠. 요거를 선택하면 이게 한 번에 됐는데 얘가 분해 안 됐는데 깨져서 오지? 분해된 경우가 아닌데 이거 한 번에 잡혔는데 요건 지시선인데요. 그래서 불러올 때 참고로 얘도 그룹으로 묶여져 있고요. 요것도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데 요거는 해서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치수 관련되는 거니까 얘는 자동 삭제가 됐었는데 선택이 돼서 요거는 보면 좀 깨져 있는 것 같고 잠깐만요. 문자는 삭제가 됐는데요. 중복인가? 변환 과정 중에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변환 과정 중에서 얘가 치수 관련된 게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져서 얘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형을 선택해 보니까 이렇게 조각 나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조각 나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불러올 때 변환 과정에서 그래서 지시선이 요거 관련된 거는 깨져서 그래서 선으로 분할해서 되어 있어 가지고 나머지는 한 번에 선택돼서 삭제되는데 요거는 그래서 깨지면서 분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것은 여기 있는 정면도 요것만 필요하고요. 우측면도랑 등각도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면도만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로 선택을 할 거고요. 사각형 윈도우가 되고요. 굳이 얘는 클릭 안 하셔도요. 자동으로 해서 이 영역, 그래픽 영역을 클릭하면 자동 윈도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서 조건은 윈도우의 외측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반대편 클릭했을 때
이 영역의 바깥쪽이 선택이 되게끔 해서 외측으로 합니다. 그리고 치우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그냥 중심 마크, 그 다음에 지시선 깨진 것도요, 그냥 지우겠습니다. 외형선만 남겨놓고요, 그냥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퀵 마스크에서 색상을 선택을 해서 지금 외형선은 흰색이 외형선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색상은 그래서 탭 중에서 바깥쪽에 골지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쪽에.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요. 밑에 있는 색상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우기. 자, 그러면 평면도 외형선만 남아있어요. 자, 색상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색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색상 변경이 되고요. 변경할 요소는 지금 외측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바깥쪽에서 클릭을 하고 영역을 클릭해 줄게요. 내측으로 해서 전체 포함이 되게끔 선택해도 되고요. 그냥 외측이어서 다른 범위를 정해 넣습니다. 그리고 완료 엔터 하고요. 해서 보라색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작물을 해서 자, 소재 정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소재의 여유는 그래서 제품의 치수에서 그래서 소재 여유는 5mm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mm로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제품의 사이즈는 알아야죠. 전체 사이즈. 그래서 제품의 전체 사이즈 에다가 5mm 여유 주고 소재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CAD에서 보면 자, 가로가 20이고요. 자, 세로는 전체 치수가 나온 게 없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이고, 중간점이 잡혀버렸네. (56.5네요) T는 25T. T는 25T입니다. 그래서 20에 56.5에 25T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서 바운딩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색상은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노란색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고, 자, 그리기에 바운딩 박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소를 선택을 하라고 해요. 지금 외측이니까 이렇게 바깥쪽에 대각콘을 정하고 완료 엔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도형 요소 중에서 치수를 확인해 보니까
x가 20이 아니고 40이에요. 자, x가 20이 아니고 40입니다. 그러면 창 닫고요. 자, 창 닫고. 자, 그러면 CAD에서 척도를 확인해 볼게요. 척도 스케일. 그래서 스케일을 보니까 2대 1이라고 돼 있어요. 2대 1. 그러면 2대 1은요. 여기에다가 요거 대신에 슬래시를 섞으면 1분의 2니까 해서 2배 에서 확대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2배 도형이 커졌어요. 치수가. 그래서 20이 아니고 40이에요. 4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에 보면 얘는 배척으로 작업을 한 거니까 실제 사이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축척을 이용해서 스케일을 해서 1대1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스케일 값은 어떤 거요? 2배 키웠으니까 얘 거꾸로 만들면 되죠. 2분의 1. 그러면 스케일 값은 0.5로 해서 여기 있는 치수가 실치수가 나오게끔 20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자, 얘를 백척으로 그리니까 얘를 축척해서 실치수가 되게끔 여기서까지가 20이 되게끔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 툴바에 보면 배율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동 툴바는 위치는 여기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동에 관련된 툴바예요. 이동 툴바. 자, 이동 툴바에서 보면요. 배율 이동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스케일, 배율 이동 선택을 하고요. 자, 배율 이동할 요소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측이니까 대충 클릭해서 반대편에 사각 영역을 조그맣게 잡고 자, 선택을 하고 완료 엔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방법에는 해서 이동을 하고요. 사이즈가 작아지게끔. 자, 그 다음에 기준은요. 동일 배율. 그 다음에 XYZ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즈가 가로 세로가 똑같이 배율이 적용되는 게 동일 배율이고요. 요거는요. XY가 예를 들어서 X는 축척을 하고 Y는 배척을 해서 다르게 축척을 하는데 배율값을 다르게 적용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가로 세로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동일 배율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배율에서 보면 비율값을 이용할 건지 퍼센트를 이용할 건지 정하면 돼요. 퍼센트를 이용할 때는 50%. 그래서 비율값은 2분의 1, 0.5를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은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해서 배율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시스템 원점으로 데려가는데, 이게 화면이 또, 그래서 위치가 이동이 되고요. 자동 배율 또 눌러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점 위치를 좀 바꿀게요. 배율 이동의 기준점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요게 가운데 그냥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2분의 1로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다시 한번 해서 그리기에 바운딩 박스 들어가겠습니다. 요소 선택, 예측으로 해서 전체 포함이 되게끔 선택한 다음에 완료 엔터. 자, 요번에는 치수가 해서 20에 56.5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즈에다가 더하기 소재 여유 5 더하기 5를 하고요. 자, 아래쪽 치수에다가 해서 더하기 5 해서 엔터.
그러면 이게 하늘색이 모델 사이즈보다는 전체적으로 5mm 커진 겁니다. 편측 2.5가 되겠죠. 2.5. 기준점은요, 그래서 바닥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이. 그래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래서 렉탱귤러 기본값 사각형이었고요.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요, 그래서 크레이트 생성을 하는데 지오메트리, 그래서 요소는 생성될 요소는 선 또는 아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실린드칼 해서 원통형 소재를 할 때는 아크 원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 형상의 정중앙에 센터 포인트도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요. 그래서 사각형 선이 4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의 정중앙에 센터 포인트까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은 클램핑 하는 방법은 바이스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클램핑 자, 클램핑은요, 바이스를 이용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바이스로 물린다 하면 여기서부터 자, 이쪽에서 이렇게 클램핑 될 겁니다. 바이스로 물리면. 자, 그러면 바이스는 이쪽이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은 그래서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해서 힘이 적용되면서 바이싱에서 요게 공작물을 클램핑해서 물려줍니다. 그러면 클램핑력은 얘가 물고 있는 힘은 그래서 얼마큼 물리냐에 따라서 자, 어디에서 영향을 받냐면요, 클램핑력은 여기서부터 이 범위예요. 대신 클램핑력은 힘이 좋으려면 물린 부위가 넓을수록 좁을수록 클램핑력은 작고, 그래서 면적이 넓을수록 클램핑력은 커요. 나중에 이거를 엔드밀이 지나가서 자, 엔드밀이 해서 공구가 여기에 이제 소재 외곽을 이렇게 가공할 거예요. 그래서 외곽을 가공할 때 지나가는 방법은 이쪽에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지나갈 거고 왼쪽으로 지나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특히 주의할 점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리 지나갈 때랑 이쪽으로 지나갈 때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게 물리는 것보다는 넓게 물릴수록 얘가 옆으로 기울어 줄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여기가 범위가 작으면요 옆으로 지나갈 때 이쪽으로 쏠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클램핑력이 이왕이면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해서 큰 힘에 해서 잘 견딥니다. 클램핑력이 커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배치를 이렇게 배치하는 것보다는 얘를 회전 이동을 해서 긴 쪽을 가로 방향으로 놔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해 보면 회전 이동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은 윈도우로 선택을 하는데 굳이 윈도우 클릭 안 해도 돼요.
도형 요소로 가면요, 여기 이 부분이 자세히 보면 단일로 바뀌고요. 그래픽 영역으로 가면 자동으로 윈도우가 되고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대각선, 코너. 지금 내측으로 바꿔놨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래서 전체 포함이 되게끔 범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완료 엔터 하겠습니다. 자, 작업 방법의 이동으로 하고요. 회전 각도는 몇 도냐면요, 90도입니다. 90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멀리 도망갔어요. 다시 0도로 바꿔놓고요. 그래서 회전 이동될 기준점은요, 선택을 안 하면요, 시스템 좌표계의 원점이 자동으로 회전 이동의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바꿀 겁니다. 그래서 회전 이동의 중심점 지정을 해서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요게 가운데 부분 선택해 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회전 각도는 90도 입력해서 이렇게 엔터 했습니다.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리버스 아이콘 눌러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양방향으로 됐고요. 이것은 도형이 이동했지만은 그래서 복사됐죠. 그래서 다시 돌렸습니다. 리버스 방향 전환 아이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놔두면 그래서 바이스로 물린다고 하면 바이스가 옆에서 닿는 면적이 넓겠죠. 닿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면 클램핑력은 힘은 그래서 앞에보다는 훨씬 잘 단단히 고정될 수가 있어요. 클램핑력은 여기서 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긴 쪽을 가로 방향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클램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배치 작업까지 끝났고요. 그리고 원점은 어디로 할 거냐면요, 이 소재의 정중앙을 여기를 원점을 하기 위해서 센터 포인트를 생성해 놨어요. 그러면 시스템 좌표계 기준으로 해서 원점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 툴바에서 이동의 원점으로 이동 아이콘 누른 다음에 이동의 시작점은 여기 센터 포인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동 배율 에서 시스템 좌표계 표시 키보드에서 펑션 키 F9를 누르면 시스템 좌표계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색상 복귀해서 원래 색상으로 되돌렸습니다.